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병을 얻게 되면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식 밖의 이유로 불승인 결과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내세우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산재를 거절당할 수 있는 불승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를 생명처럼 쓰는 직업군인데요. 텔레마케터 분들의 성대결절입니다. 하루 수백 통의 전화를 쉴 새 없이 하다 보니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상담 업무를 통상적인 대화 수준의 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처럼 소음 속에서 보함을 지르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목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 성대결절의 원인을 업무가 아닌 개인의 원인으로 돌려 불승인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조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 목을 혹사시키는 가수는 산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수는 목 상태를 따지기 전에 신분에서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런 소속사와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업주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분류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텔레마케터 분들의 경우에는 목과 관련된 산재보다 상담 대응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는 충분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려 발생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산재로 승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들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사무직들의 3대 질병입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은 로또 당첨만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록되지 않은 노동 때문입니다. 공단은 손목이나 목, 허리 등에 무리가 갔을 정도의 어떤 업무를 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직이 하루에 몇 번 클릭을 했는지, 타이핑을 몇 번씩 했는지, 부적절한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증거가 없으니 불승인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요. 사실 만들어진 지침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조선업 이러한 좀 험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사무직들에 대한 인정 기준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산업재해도 법이 바뀌고 발전해 나가면서 사무직 노동자들의 산재도 보장되게끔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세 번째는 과로의 대명사인 택배 기사님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일을 하다 쓰러지면 과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공단은 여기서 엄격하게 업무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가장 억울한 지점은 아마 분류 시간일 겁니다. 실제 배송하는 시간은 앱에 계속 기록되지만 터미널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또 대기하는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죠. 공단은 이러한 사라진 시간을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결국 실제로는 약 70시간이 넘게 일하더라도 데이터상으로는 법령상 규정된 업무 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과로가 아니라 본인 지병 때문일 것이다 라는 사유를 내밀며 불승인 처분을 행합니다. 네 번째는 출퇴근 재해입니다. 이제는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출근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사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산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산재법에서는 출퇴근 시에 통상적인 경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통상적인 경로는 법령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 자녀의 교육시설에 등하교를 도와준다든지 치료가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관에 동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로 이외에는 통상적인 경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렸다가 삼각김밥을 먹는 행위 자체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과정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산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보신 사례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산재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또 법령에서 정한 냉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려운 직종일수록 그 산재 승인이라는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더보상이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